바프록터는 달칵 스위치를 켜서 모든 것을 갑자기 깨닫게 해줍니다. 승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기거나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안타깝지만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확실할 때는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행동 단계를 조정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요? 묻지 말고 행동합니다. 행동이 당신을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운 날이나 달로 넘어가듯이 머릿속에서 삶을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하는데도 얻는 건 거의 없고 어떤 사람들은 별반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원하는 걸 다 가져가는 걸까요? 이들은 뭐든 건드리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법의 손을 가진 듯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또 성공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 동안 이 혼란스러워하는 다수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내게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철학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정신적 훈련을 통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배신자다.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선을 두려움으로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내 서재에 있는 보석 같은 책 중에 오래전 도러시아 브랜디가 쓴 깨어나 내 삶을 펼쳐라가 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개념을 지침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패배하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브랜디의 철학을 받아들이자 그녀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라. 인간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신의 잠재력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선택지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창조합니다. 필요와 욕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을 욕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은 거의 항상 성공을 이뤄냅니다. 필요는 생존하려면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음식과 숨쉴 공기, 옷, 보금자리, 수면 등이 필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하면 값이 얼마든 확보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듯 당신에게 성공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성공은 찾아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소득 수준을 달성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 특정한 생활 방식을 누리는 것, 회사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은 저마다 성공에 관해 마음속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지만 이를 완전히 이루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자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그림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를 창조하려면 먼저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눈앞에 목표를 설정했다면 동기부여 기술을 발휘합니다. 설정한 목표를 필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추진력으로 전환됩니다. 생존하려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개발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로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가야 한다는 결정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많은 상황에서 신선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 어떨까요?
힘들다면서 굳이 물 웅덩이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와 욕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에서 욕망은 무척 중요한 요소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실현하는 것은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의지와 탁월함을 향한 헌신이다. 밥 프록터의 성공의 공식: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대박을 터뜨려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패라는 단어에는 아주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단어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실패와 일시적인 패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1년과 1952년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일시적 패배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실망스럽고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기는 했지만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끝에 결국 1953년에 힐러리와 셰르파 가이드인 텐징 노르가이는 에베레스트산 8,848m 정상을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일시적 패배는 전화위복이 되곤 합니다. 우리를 갑자기 끌어올리는가 하면 더 바람직한 다른 길로 에너지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나는 일시적 패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용기를 주는 대자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패배를 전화위복으로 바라보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타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은 모두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진짜 실패로 분류되는 건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뿐입니다. 모든 발전에 앞서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발전할 기회도 커집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웁니다. 당신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힘보다 강한 외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한 그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잿빛 황혼 속에 살면서 즐기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가련한 영혼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보다는 패배로 얼룩지더라도
과감하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지금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공을 누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 오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떠올립니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든 계속 자리를 지키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신임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고 계속 일하며 더 새롭고 나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현재의 위치를 넘어 확장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성장에 필요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법칙 중에 가장 영속적인 것이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기관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기업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변화입니다. 변화하고 개선하고 성장한다면 얼마나 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과 가족 관계, 일터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려면 계속 달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오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답은 항상 따라옵니다. 어떤 생산적인 변화가 필요하든 준비된 상태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개성과 성취, 성공 같은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멈추면 영적으로도 실제로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농학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사 속 진정한 거물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카버의 삶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때 온 세상의 이목을 끌 수 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의 이목만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흥미진진한 삶,
매일 만족이 가득한 삶이 보장됩니다. 당신과 나는 평범한 일에 매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습니다. 평범한 일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이 나란히 이어지면 무척 중요해집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작가 로버트 A. 러셀은 위대함을 키우는 건 무척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매일 사소한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러셀과 카버의 조언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원칙은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실천해 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애써 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딴짓하느라 집중을 흐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부심과 만족이 깃든 하루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니, 아예 습관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하찮은 일 같은 건 없습니다. 하찮은 자세만 존재할 뿐입니다.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자동 반사가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은 겸손하게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습니다. 이때는 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이 식어버립니다. 지금부터 당장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열정 회복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직장, 결혼, 그 밖의 모든 것은 처음에 아무리 흥미진진했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필연적으로 진부해집니다. 살면서 매일 진부함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이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배우의 기술입니다. 그 역할대로 살거나 역할을 연기하면 됩니다. 미래가 없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도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 미래가 위대할지 보잘것 없을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찮은 역할은 없습니다. 하찮은 배우만 존재할 뿐입니다. 큰 그림을 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전체 상황과 연계하여 봐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객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때에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전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 기민함과 활력,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당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은 열정 없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일터가 즐거우면 일이 한층 완벽해집니다. 대구 쪽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도 많겠지만 그럴 때도 당신의 상위 자아는 이 개념에 동의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베풀면 커다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받은 사람은 부유해지고 주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고 이걸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행복을,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의 증표가 됩니다. 이것을 선물하면 지친 이에게는 휴식을, 좌절한 이에게는 빛을, 슬픈 이에게는 햇살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 수 없습니다.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매 직원이 너무 피곤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지 못하면 대신에 당신이 건넬 수 있습니다.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수께끼 같지 않은가요? 아주 조금만 줘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소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웃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환한 한박 웃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어준 모든 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따뜻한 미소는 친절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행동을 보면 인간을 압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의를 뿌리면 우정을 수확하고 친절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법입니다. 상상력과 친절한 행동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일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시도할 만한 간단한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결과에 만족한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 말이 무엇이든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문장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면 정말로 상대방에게 딱 맞는 칭찬을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얼굴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존, 신발이 멋진데요. 지금 입은 정장과 잘 어울려요. 상대의 이름을 활용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이름이 나온 뒤 다음 문장이 자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문을 엽니다. 그러면 청자는 당신의 의견에 더 몰입하고 오래 집중할 것입니다. 이름을 활용하되 무작정 들먹이는 건 금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이 한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일 때는 예의 바르게 철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을 알았으면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있겠지만 당신이
자기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세미나와 도서, 오디오가 넘치는 요즘 세상에는 자기 대화가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을 걸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혼잣말은 정신적 불안의 징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리하고 싶은가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강력한 단어와 문장으로 옮겨 성공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게 도와주는 자기 대화의 흐름을 창조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원하는 결과를 창조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어 봅니다. 자신과 대화할 때는 긍정적인 특징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고릅니다.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실패가 아닌 성공을 논합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룩한 성취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해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적용하고 연습하며 매일 실천하면 새로운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사업과 가족, 공동체에서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각의 사슬에서 참신한 사고 패턴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매일 연습하면 궁극적으로 더 위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바뀐 자신의 모습이 경이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구축하기에 성취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정복당합니다. 자아상이 개인의 성취에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과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훌륭한 투자이며 풍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아와 더 친숙해지고 창의적 존재로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뭔가 꼭 해야 합니다.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생각이란 영혼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이해를 높이지만 고독은 천재를 양성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